약 40평이 되는 4층과 5층 이 두 개 층을 인테리어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올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최대한 손 볼 때만 손 보고 힘 줄 때만 힘 주고 뺄 거는 과감하게 빼서 미간상 좀 아쉬움이 남더라도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음향 영상 시설, 그리고 간판, 그리고 냉난방 시설들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오는 성가구, 장의자나 강대상 이런 부분들은 별도지만 순수하게 네, 여기는 이제 교회 출입문이 되는 공간이고, 출입문은 여기 지금 이렇게 마치 중문은 어떤 방음 차원에서 포인트를 준 디자인도 오고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외부 출입문인 방화문이 있습니다. 내부에 틀을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아기자기한 중문을, 그래서 방음과 단열 효과를 좀 도모를 했고요. 지금 이 중문을 중심으로 이 좌측이 잠옷실, 우측이 방송실입니다. 여기는 목모보드와 타일같이 600에 1200짜리 목모보드 방음자재를 가지고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고요. 여기는 오픈 아치 게이트로 아예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가벽을 파티션을 두어서 들어오는 출입 공간과의 어떤 구분을 지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많이 답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아예 시원하게 오픈 아치 게이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화장실은 이 건물 자체적으로 건물주분께서 이미 인테리어를 해놓아 주신 상태에서 저희들은 전혀 이제 손을 대진 않았고요. 여기에 이제 다만 원래 이렇게 그냥 복도식으로 되어 있던 데를 좀 아기자기하게 아치 게이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여기가 다 텍스 천정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텍스 천정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석고보드 원피만 다 덧방을 친 다음에 천정 도배, 탑지비로 도배를 했고 벽도 다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벽면 도배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저희가 전기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밀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물 자체의 콘센트로 불편하더라도 전기들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전반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선들 가지고 끌어쓰고 끌어써서 최대한 조명도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최대한 안배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음향, 그 다음에 방송 케이블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에 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하리를 그렇다고 선들을 날리기 위해서 선들을 저쪽 강단까지, 방송실과 강단까지 연계하기 위해서 하리를 부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구조물을 두었습니다. 구조물을 두어서 선들이 텍스에서 이 부분에서 내려왔다가 쭉 갔다가 다시 천정으로 올라가서 강단 아트홀이 되는 벽체에서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좌우측에 매립 음향 박스와 저기 센터의 박스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장로님께서 디자인 감각이나 구도적인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안목을 가지고 계셔서 장로님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수 배운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보시면 전면은 라인 타공 흡음 패널, 후면은 목모보드 600에 1200짜리 전면과 후면이 어떤 소리들을 최대한 흡음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주택단지가 나름대로는 바로 밀접하게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니고 야외 테라스가 또 한 번 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음 공사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다행히 안 해도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최소한의 흡음을 통해서 방음 공사를 거뒀고, 그 다음에 천정은 기존 천정 그대로 사용하면서 석고보드만 원피를 덕방 치고, 그 다음에 전기 관련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조명만 연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비용을 아주 줄일 수가 있었고, 바닥재는 타일이 아닙니다. 타일이 아니어서 살짝 이제 촉감적으로는 울퉁불퉁한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데코 타일도 요새 그래도 나름대로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색상이나 연출적인 부분만 잘 안배를 한다면 아주 좋은 가성비 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철거비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공실 상태였고 집주인분께서 이미 기본적인 철거는 다 해주셨기 때문에 철거비가 보통 총 공사 금액의 약 한 1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했느냐, 싼 게 비지떡인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저희가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공간 연출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장로님께서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인 안목이 뛰어나셔서 장로님의 조언과 고견을 10분 다 참고를 하고 절충을 하여서 아주 내실 있는 공간이 탄생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는 강판에 대해서 정말 꿀팁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조가 보시면 이 정면에 이렇게 좌우측에 기둥 같은 파티션이 있음으로 해서 좌우측에 현수막 같은 거나 표어, 메터링 같은 거를 이제 게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혹은 이 측면에다가도 어떤 교회의 올해의 표나 올해의 목표 같은 그런 현수막을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집중이 되는, 포커싱이 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 몰입도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많은 큰 하드웨어에 들어서고 인해서 공간들이 많이 죽어 나가거나 깨져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공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연출을 했느냐, 아이디어를 냈느냐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이 파티션이 되는 공간에 선반이 있어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혹은 뭔가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다가 어떤 준비 물품이나 예배 의식, 예배 어떤 의식이나 이벤트 상황에서 뭔가를 여기다가 준비를 해두고 여기서 바로 꺼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반이 또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선반을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무지주 선반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전동 스크린을 메리박스를 천정에 심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반만 있다고 해서 공간을 잘 살린 것이냐? 좌우측 이 부분에 선반만 심어놨다고 공간을 최대한 잘 살린 것이 아니고요. 이 좌측 뒤쪽으로 보시면 기도실이 있고요. 우측 뒤쪽으로 보시면 세미 창고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실 보시면 이 측면에 닫아져 있어서 예배를 들 때는 여기 문이 있는지, 여기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크게 어떤 주의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작은 기도실이 나오는데, 겨울철에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난방 컨트롤러를 이렇게,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준은 다 알파 문이 있다는 거죠. 알파 문이 이렇게 창고로서 쓰실 수 있도록 아까 기도실 내 면적과 동일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깔끔한 디자인이 나오면서도 또 알파룸도 내실 있게 연출을 하면서 설계를 해드렸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잠옷실, 방송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송실 부분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문은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도록 워터큐브 유리로 이렇게 했고, 이쪽은 투명 유리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성도님들이 출입문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이 유리, 좌우측의 이 유리가 투명 유리로 되면 우측에는 방송실에서 분주하게 막 종이 서류나 이런 것도 어수선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잠옷실에서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놀고 누워있고 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 너무 주의가 산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짝의 큰 유리는 실루엣만 보이게 하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는 굳이 왜 또 이렇게 방송실을 투명 유리를 했느냐? 이 창문에 실루엣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막혀있는 구조도 뭐 공간이 또 그렇게 넓은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투명 유리를 다시 추가로 얹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잘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루엣이 있는 유리만 있으면 문을 열어서 보고 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측면에서 살짝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럼 앞에 고정유리, 통유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여기 예배가 진행되고 뭐 하고 있는데 여기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측면에 포인트 아주 아기자기한 또 투명 유리를 둠으로써 내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사무실은 아이들이 이제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장판과 난방 필름으로 설치 시공을 함으로써 쿠션감이 좀 있어서 살짝 말랑말랑하게 좀 들어가는데요. 또 학부모님들은 여기서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단을 높였어요. 단을 지금 보시면 한 30cm 정도 단을 높여서 앉아서도 앞에 의자로 강대상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높낮이를 형성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바로 5층으로 올라가서 5층은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친교실입니다. 5층의 친교실인데 오픈형 주방이 있고 목양실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소예배실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가격은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사무실로도 쓰이던 공간이 그대로 이제 고객님께서 권리금을 주시고 오시게 돼서 이 부분들은 그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로 저희가 따로 손을 건드리지 않고 했고, 벽면은 지금 보시는 이 벽면은 벽지만 시공을 한 겁니다. 천정은 4층과 마찬가지로 텍스만 쳐져 있었는데 거기다가 석고보드 원피를 덧방을 쳐가지고 도배를 한 겁니다. 바닥재도 기존 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고, 그래서 보면 두목은 좀 땜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5층에서 저희가 바닥 시공을 한 데에는 이 목양실과 그리고 여기 교육관은 또 난방 필름과 장판을 시공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만 저희가 바닥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도배지도 저희가 도배를 했고요. 보시면 천정의 조명들은 그대로 썼습니다. 이 친교실, 오픈형 주방이 되는 이 친교실 부분만 조명 연출을 싹 저희가 했습니다. 팬더드 조명, 그 다음에 한 가지 조명을 통해서 조명 연출, 이 친교실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기 별도 설비 공정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스위치 계속 그대로 해서 조명만 좀 연출했다. 배식대가 되는 공간이고, 여기는 조리 공간이 되는 공간입니다.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제 세척을 하고 여기서는 헹굼을 할 수 있도록 싱크볼을 2개를 둬서 연출을 했고요. 이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빌트인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리고, 여기가 이제 목양실이 되는 공간인데요. 벽면에 도배만 했습니다. 도배만 하고 이런 샤시나 이런 부분은 일절선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가성비 있는 시공을 위해서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도배 마감도 벽 전체가 너무 우둘투둘한데 이것도 그냥 페인트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지로도 발라져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해주셔서 어떤 마감, 밑손질 혹은 가벽체 공사 이런 것들 일절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도배로 했습니다. 바닥재 장판이고 저기에 난방 컨트롤러가 나와 있어서 한겨울에도 좌식으로 따뜻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드 같은 느낌의 이게 지금 벽지입니다. 무드 스타일의 벽지를 저희가 아주 고급스럽게 포인트로 주어서 연출을 함으로써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졌어요. 소예배실이 되는 공간인데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남고 바닥재도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쓰고 다만 소실대만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